가격의 하락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크게 가격을 다운시킬 만한 실질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인 악재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긴 관점을 두고서 구간들을 조금 더 멀리 잡아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올해 빠르면 3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가격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지금은 좋은 준비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에서 다룬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투자 전략적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가격의 변동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요,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마운트 곡스 물량 매도에 대한 두려움들과 그리고 독일의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3월 달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한 번 더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동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런 관점들을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 장표는요, 제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스터디에서 긴급하게 포스팅으로 대응 방안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시나리오들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건 대부분은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가격의 하락을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을 고민했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크게 가격을 다운시킬 만한 실질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가 단기적인 악재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살펴봤더니 마운트 곡스 물량에 대한 부분들과 독일 정부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물량들이 만약에 시장에 실질적으로 다 풀리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적인 악재로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장기적인 악재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긴 관점을 두고서 바이더딥 구간들을 조금 더 멀리 잡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202평선이 무너지는 아주 큰 이벤트가 발생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벤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큰 결과들이 유발되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현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가격이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즉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평선 위로 가격을 올려야 되는구나. 요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간으로 이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격 구간은 실질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MVRV 지표를 짧은 기준으로 두고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총 공급 수익률이라든지 샤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SOPR 지표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중복적으로 활용을 해서 바닥 구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번 결과에 의해서 내려간 가격대가 이미 충분히 바이더딥 구간으로 내려갔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일정 부분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들을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바이더딥 구간을 정할 때는 이 가격이 어디까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들에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202평선이 무너지고 그 하단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보유자들의 어떤 평균 실현 가격들이 있었고요. 그 하단에는 또 중요한 어떤 이벤트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또 다른 이벤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지 구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지표와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들까지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정도의 물량을 넣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깊이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물량을 넣겠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을 테고 거시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텐데, 단기적으로 가격을 많이 흔들어 왔던 거는 이 청산 물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 물량들이 청산되면서 가격의 어떤 변동성들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까지 다 확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와 그리고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결국은 바이 더 딥 구간들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판단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6.5K를 지지하는 구간들, 그 이후에는 53K 정도까지 내려갈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쯤에 해서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서 바이 더 딥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이 더 딥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취하는 스탠스입니다. 즉 우리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이죠. 그리고 저는 늘 장기 투자가 비트코인 투자에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인 대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 전에 특정 구간에서는 손절하는 전략들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적인 방법들이 됩니다. 즉 본인이 추세 추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더 관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요한 구간들을 이탈하기 전에 빠르게 손절하고 오히려 다시 상승하는 구간으로 추세가 전환될 때 매입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서 시장에서 어떤 대응 시나리오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마운트 곡수 물량이 7월 달에 갑자기 상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10월이나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던 시선들이 많이 있었죠. 즉 이런 이벤트들은 갑작스럽게 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서 또 준비한다, 이런 것들은 투자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대응의 영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가령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들도 원래부터 우리가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소식들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쏟아내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늘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나 호재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시나리오들을 빠르게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는 어떤 호재와 악재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마운트 곡수 물량들이 많이 소진된 걸 보여드렸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물량이 현재 시점에서는 12,000개에서 13,00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물량들은 다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제 단기 악재로서 확실히 이제 어떤 악재 효과들이 소멸되게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새로운 어떤 이벤트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이벤트들이 호재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거시경제 이벤트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는 빠르게 인하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파월이 직접 발언에 나서가지고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즉 근원 PCE 2%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즉 통화정책 변경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필두로 해서 통화정책이 이제 조금 더 긴축해서 확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M2 광의통화 공급량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시장의 유동성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FTX도 지금 상환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16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한화로는 무려 22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투자됐었던 그 금액들이 다시 어디로 갈 것이냐, 암호화폐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자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굴자 항복은 제가 2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라 여기서는 일단 채굴자들의 항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아주 임박해진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으로도 추세적인 어떤 상승 다이버전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하반기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전해드린 시황에서도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찍었을 때 가격은 대략 한화로 2억 7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9년 정도까지는 대략 한화로 7억, 그리고 그 이후에 2033년 정도까지 갔을 때는 한화로 거의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되는 금액들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새로운 이슈들은 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쳐놨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식들에서는 FTX의 어떤 상환 이슈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사무실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꾸준히 보시면서 이런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어떤 가치가 상승하게 될지 혹은 조정을 받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이벤트들을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결정적으로 거시경제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반감기 사이클이 돌아가게 됐을 경우, 즉 채굴자들의 항복이 끝나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의 움직임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많은 유동성들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도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규 자본들도 더 많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이 팽창하는 그런 국면들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들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대낌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올해 빠르면 3분기 그리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가격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지금은 좋은 준비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